네, 안녕하세요. 기다리던, 네, 뭐가 왔냐고요? 어제 왔던 각설이 오늘도 들어온 게 아니고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닐 때,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떤 병에 걸리는지 아세요? 어떤 마음의 아픔을 겪는지 아세요? 소위 말해서 조현병, 우울증, 공황장애라고 하는 정신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진단을 받고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완전한 정신병 환자로 살아가게 되는 그 현상을 많은 상담과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책,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 드디어 출간됩니다. 박사님, 책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닐 때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 책 출간돼서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손정희 같은 창의적이고 대단한 기업가들이 한국 사회에서 살았다면 어떤 상황에 놓였을까? 즐거운 상상일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조현병이나 조울증 환자로 취급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 사회는 조금만 다른 방향을 택해도 이방인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박사님, 이번 책에서는 20세기 영국 문학의 대표적인 모더니스트이자 선구적 페미니스트로 간주되는 버지니아 울프도 잠시 등장하더라고요. 그녀가 앓았던 정신질환이 어떻게 다뤄왔는지 예시를 들면서 정신장애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죠.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요. 내 감정 내가 느낄 수 없어요. 내가 행복하게 느끼는 건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나는 항상 불행하고 아픈 느낌만 가져야 되는데 지금 견딜만 하고 잘 사는 건 이게 잘 사는 거 아닌 거 맞죠? 제가 뭔가 죄짓는 거죠? 저 양심에 지금 그리낌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 맞죠? 저는 행복하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 분이라는 거죠. 생각만 해도 제가 가슴이 아파요. 왜 이렇게 마음이 여리고 너무 착하신 분들이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은데 그걸 스스로 자책하고 자학하는 마음으로 있다가 그게 괴로워가지고 정신과 병원에 가가지고 우울증 약 먹고 조현병 약 받아 먹고 또 본인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공황장애예요 해서 저 기다리고 있어요 이러면서 지내야 되는 이 참 불쌍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임상적 판단의 기준은 지극히 단순하다. 왜냐하면 정상, 노멀이라는 기준, 노음의 범위 안에 놓여 있는 것을 그리고 그 범위에서 벗어난 것을 이상이라고 정의하기 때문이다. 이게 사실은 정신과 의사들이 정상, 비정상을 정의하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과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웃긴다라는 걸 알겠죠? 네,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대남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을 스티브 잡스 그 암으로 죽기 전에 이미 정신병원에서 네, 오랜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정상이라는 여기는 범위에서 벗어나면 비정상으로 본다는 것, 사회에서 조금만 다른 방향을 택해도 이방인으로 취급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룽팡롱에게 쏟아지고 비난이 쏟아지고 한국의 수능 만점자들은 모두 의대 또는 로스쿨과 행시를 위한 경제학과를 택하는 것일까요? 2020년 수능 만점자들이 이과는 모두 의대를 갔고 문과는 전부 다 서울대를 갔고 거기에 경제학과를 택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박사님 이번 신간에는 조현병으로 진단받은 새 청년의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지 못하는 상태에서 삶의 무게를 이겨내지는 못하는 상황이 되자 결국 조현병이라 진단받기에 이르죠. 이 땅에서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될까요? 그렇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정신병에 준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인가요? 네, 그래요. 병원에 가면 정신병이라고 진단받고요. 병원에 안 가면요. 진단 안 받고 꿋꿋하게 잘 살 수 있어요.
놀라운 거죠. 근데 의사들은 뭐라고 그래요? 전문가의 진단을 꼭 받으세요라고 그래요. 왜요? 그분들이 진단을 해줄 수 있어야 의사로서 존재감을 하고 거기에 약까지 처방하면 본인들이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정신병 진단해주고 정신병 치료를 하시는 정신과 의사분들의 존재 이유는 정신병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더욱더 느낄 때마다 진짜 이 나라 돌아버리는 나라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모두들 자신이 중요하고 자신의 삶을 살고 싶다고 하지만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나라에서는 다 정신병 환자로 살아야 돼요? 왜 이 땅에서는 수능 만점자를 받는 그런 사람들은 출세의 길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조현병으로 진단받게 되나요? 이 양극단 한쪽 극단에 있는 애들은 수능 만점으로 이 행동을 보이게 되고 다른 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정신병 환자로 진단받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는 나라가 이 나라거든요. 다 똑같이 자신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고요. 네, 그 공통점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과 출세를 위해 사는 사람은 정신병이라고 하지 않고 찬사를 받고요. 누구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를 때 약으로 아예 정신병 환자로 만들거나 정신병동에 입원하게 되고 감금되는 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신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닐 때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을 앓은 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능 만점자들 그리고 조현병으로 진단받는 청년 중에서도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존 내시, 버지니아 울프가 숨어있진 않을까 싶어 내심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왜 갑자기 고시 이야기하고요? 중방농이라는 중국의 이야기를 했냐면요. 중국의 수능과 같은 시험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던 이 중팡능이라는 여학생이 베이징 대학, 북경대, 우리로 이야기하면 서울대에 진학을 했대요. 와, 박수. 그런데 걔가요, 무슨 과를 택했냐 하면요, 고고학과를 택했어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인류학과나 심리학과를 택한 거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담임 교사부터 시작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너 미쳤냐? 점수가 아깝다. 너라면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를 가가지고 돈을 벌어서 집안을 이렇게 해야지. 이런 일이 벌어졌대요. 거의 아이를 돌아버리게 만드는 그 상황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꿋꿋하게는 자기의 길을 가겠다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겠다고 주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던 게 기사로 나왔길래 우리는